자, 세 번째 시간.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요 모양을 그대로 따올 텐데, 요 모양을요. 자, 이거는 길이가 지금 보시면 똑같죠? 동일한 50이죠?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보조 투상할 때 유리하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프셋 아시잖아요? 오프셋 해서 얼마만큼 떨어뜨릴 거냐? 이 직교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떨어뜨리겠다. 지금 나오는 점선 모양만큼. 그래서 오프셋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한 이 정도 떨어뜨리겠다. 치수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걸 오프셋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오프셋 들어가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 점이 잡히면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하면 이 두 선을 연결을 하면은 보조 투상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아웃라인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자, 그러면 중심선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혼동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 깊이가 9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가서 오프셋 9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나오죠. 그 다음 보시면 10, 30 떨어집니다. 다시 오프셋 10, 오프셋 30. 자, 요렇게 해놓으면은 정리를 하면 되겠죠. 1차적으로 혼동을 막기 위해서 자, 정리를 한데, 자, 스트림하고 스페이스바는 엔터를 치고 나면 모든 선들이 경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게 요 사이가 30도니까 직각일 때 몇 도 회전하면 돼요? 예, 맞습니다. 30도, 60도네요. 예, 말이 빨리 나갔네요. 30도 회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30도를 회전시키면 되겠습니다. 회전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회전시켜서 물체 선택하고 기준점 잡고 30도 회전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선택하고 엔터 치고 잡고 이때는 마이너스 30도를 해야겠죠.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 각도니까. 자, 저기에 딱 붙어야 되니까 연장 명령을 사용해서 엔터 치고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를 잘라주면 되겠죠. 이제 자르기 들어가서 트림, 제가 아이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선을 끌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인출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속성 복사 특성 위치 MA 해서 이거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해 보시면 랭센에서 델타 마이너스 1 해주면 이렇게 떨어뜨리겠죠. 자, 이렇게 떨어뜨리고 나면 자, 여기서 다시 오프셋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음에 오프셋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주면 요렇게 오프셋,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주시면 가운데 선이 나올 건데 속성 복사를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시고 나면 다시 수정해 가서 선 길이 델타 3mm 해주시면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이제 치수 넣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가깝다 싶으시면 이동하면 되겠죠. 자, 이동하실 때 자, 여기서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뭐 요 지점에서 한 요 정도까지 떨어뜨리겠다 뭐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이렇게 이동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조선만 끄면 되겠습니다. 라인에서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는데 자, 특성 일치 시키셔가지고 이렇게 잡으시고 다시 전 단축해서 쓸게요. 랭센 델타 마이너스 1 해서 각 떨어지는 부분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렇게 다 떨어지겠죠. 자, 치수를 켜보겠습니다. 동결 해제시키면 요 모양이 나올 거고 이거는 아까 있었던 앞에 부분 참고한 거고 자, 요렇게 했을 때 이제 보시면 이 부분은 사실은 숨은선이죠. 네.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숨은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부분들은 생략해 버렸습니다. 숨은선을.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복사를 해서 이렇게 숨은선으로 나오는 것보다 좀 더 이해를 편하게 한다는 게 바로 단면입니다. 아까 여기 가운데를 지나간 단면. 그래서
중간을 가로지르는 단면일 경우에는 단면 표시를 따로 이 화살표 표시 단면 기호를 넣을 필요는 없고요. 단면이 되는 순간 여기는 이제 해칭이 들어가게 돼 있고, 이렇게 되면은 단면을 넣는 순간 해칭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해칭이 들어가면서 단면이 생기는 단면 기준선이 단면의 선이 숨은선이 외형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해칭 넣겠습니다. 해칭 기억나시나요? 네, 여기 있죠. 해치해서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안시 31을 쓰는데 제 FM대로 한다 그랬죠. 각도를 45도. 그 다음에 선과 선 사이에 간격이 3 해주고 영역을 찍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느냐? 이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사용자 정의를 들어가서 45도에 3을 해주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탭키 누르면 변형이 되죠. 자, 치수 문자는 자동적으로 치수를 먼저 넣게 되면 이렇게 영역만큼 치수가 그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 외형선하고 이것들이 각도가 같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단면이 좀 이렇게 각도를 바꿔주시면 훨씬 이해가 쉽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해칭 레이어를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별도의 레이어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성을 복사하면 되겠죠. 가는선 속성을 이렇게 여기다 넣어버리면 이렇게 해칭이 완료되겠습니다. 됐으면 이제 여기 치수 넣어야겠죠. 치수 넣으실 때는 자, 정렬 치수 사용하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올 텐데, 아, 요게 뭐가 잘못됐다. 자, 오프셋에서 10mm, 30mm가 제가 요걸 했는데 사실은 요게 아니네요. 자, 무브식해서 요렇게 나오면 되죠. 무브식해서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되고 필렛 반지름 0을 해서 마무리 시키시면 요거 지우고 트림.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10이 되겠죠. 네. 자, 요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치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치수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이 치수가 만들어지겠죠. 이 치수는 여기 가서 일반 치수로 바꿔주시면 되고, 자, 여기 높이 25가 이렇게 들어가면 보조선 역할 같이 해주죠. 자, 여기서 이제 요거 들어가고, 잘 보시면 여기 숨은 선이 있어야겠죠. 오프셋에서 요점에서 수직점까지 잡으시면, 자, 요렇게 들어간다면 얘와 얘에 대한 숨은 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여기에 굳이 이렇게 뭐 그대로 가도 되겠죠. 자, 요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치수가 뭐 작업할 때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기 치수가 다 들어오겠죠. 그죠? 자, 속성 특성 일치를 시키시면 자, 이렇게 다 나오겠습니다. 중심선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대칭이라는 의미가 다 될 거고, 치수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파이하고 뭐 이런 치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 깊이를 표현하기 싫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 정도 해야지 여유가 있는데, 자, 치수를 계속 넣을 거니까 현재 레이어를 치수로 바꾸겠습니다. 겹치는 걸 막기 위해서 조금 더 내리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다시 치수를 들어갔을 때 이렇게 잡으시면 여기까지 치수가 만들어질 거고요. 특성 일치시키시면 여기까지 나올 거고, 그 다음 여기에 파이 얼마다 이걸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죠?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편집 ed 자 %% C라고 해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방향은 이쪽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들어와도 이 정도는 들어오겠죠. 혹은 여기다 지름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참고 치수 R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 치수 R을 넣어주실 때, 자, R10을 넣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치수 넣을 때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면은 폭이 20이라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치수가 중복이 되니까 참고 치수 R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빠진 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 중심 높이가 없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중심거리 높이가 없죠. 자, 여기에 치수를 한 개 더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복 치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치수와 여기 치수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는 과제가 있으니까 이거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과제 이거 가지고 이제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모델 앞에 있었던 모델하고 요거하고 같이 이제 과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치수까지 넣는 걸로. 자, 요 부분은 실제 요 형상이 나오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느냐. 그냥 해가지고는 이 표현이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조투상하고 부분 보조투상 뭐 이런 것들 이용을 할 건데, 자,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먼저 120, 90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뱅이 120에 90 하면 요거 나오죠. 자,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게 외형선이니까 일단 저는 외형선을 기준선을 잡아 놓겠습니다. 자, 분해해야겠죠. 자, 라인 잡아서 이렇게 끄면은 이건 중심선이 되겠죠. 중심선. 자, 보시면은 가운데 여기도 라인 나올 테니까 이것도 중심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 형태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까지가 30이라고 치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0 떨어졌는데 요 90이 있고, 요 형태가 되는데 90도 나와 있고 50도 있는데, 지금 여기가 사실은 중심을 딱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 도면에서 조금 빠졌는데 중심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도란 건 X라인 있죠. X라인 해서 A 해서 마이너스 30도 주면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보시면 폭이 50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50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프셋 50의 반 25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라인에서 여기서 수직점을 찾거나 뭐 이 자동 가운데 점 나오죠. 이 점을 연장을 하거나 이렇게 잡으셔도 될 겁니다. 그럼 이 각도가 돼요. 90도 되겠죠. 오프셋 25 해서 요렇게 해주시면 목깎기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성 복사해서 특성 복사하시면 될 거고, 엔터 치고 엔터 쳐서 중심선 맞춰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심선이 되겠죠. 자, 끊어주겠습니다.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사용하면은 끊어지겠죠. 이건 결합이고 브레이크 투 포인트에서 여기서부터까지 끊고 여기서부터까지 끊어도 되고, 아니면 트림해도 됩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랭센으로 조금 선 정리 좀 할까요? 델타 길이 3. 자, 요렇게 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조 투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프셋에서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 떨어뜨리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떨어뜨려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20이 네 군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심에 15가 들어가요. 그래서 목깎기 R20 해주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서클 여기서 중심에서 D15 서클 중심 잡아서 D15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복사하시면 두 개를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하면 호 위로 올라가면 중심이 생기죠. 네, 이쪽을 잡으면 이렇게 밑으로 가니까 이렇게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 일치를 해주겠습니다. 처음부터 특성 일치 해놨으면은 4번 할 필요 없겠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높이하고는 어디서 보느냐, 요 높이가 얼마냐 이걸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치수에서는 높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제가 50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없는 관계로 이 도면에서는. 그래서 50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프셋 50 해주면 요 모양이 요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자, 이걸 이렇게 끝까지 내려오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인치로 할 수 있으면은 이 보조선을 이렇게 끌 필요가 없습니다. 중심이 그대로 간다면은. 그래서 할 필요 없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속성복사 MA 쳐서 이렇게 나오고 나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요 사이가 5mm, 5mm, 그 다음 90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오프셋 5mm, 5mm, 그 다음에 90도니까 회전시키면 되겠죠. 회전해서, 자, 90도의 반 45도 회전시켜서 마이너스 45도 회전 연습하는 겁니다. 회전을 이렇게 회전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대칭해도 됩니다. 한 개만 하셔서 끝나고 나면 요 사이 간격이 10mm가 있습니다. 그죠? 자, 10mm가 있는데, 자, 여기서 오프셋에서 5mm 해주면 요렇게 하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요 선은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도면에서 치수가 빠졌어요. 요 깊이가. 그래서 이것도 깊이를 제가 10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요 만들 때 이거 빼먹었으니까 오프셋 10mm 해주시면, 자, 목깎기 해주면 되겠죠. 목깎기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거 왜일까요? 반지름이 0이 아니죠. 목깎기 R 0 해주면 요렇게 목깎기로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럼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고, 자, 속성 복사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르기 들어가서 자르면 이 모양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안 됐네요. 대칭을 제대로 시키겠습니다. 자, 대칭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대칭.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자, 정확하게 이게 됐다면은 나중에 트림해서 이거 마무리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요 형태가 다 만들어진 거죠. 자, 뭐 물론 이걸 더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자, 오프셋에서 요 두께가 얼마냐? 10mm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셋 10 해주면은 여기까지 나오는데, 자, 라인 해서 어디 갔습니까? 여기 보면은 접점해서 선택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직 직교점을 잡으면은 이렇게 나오죠. 라인에서 접점 잡으시고 수직 직교 하시면 이렇게 나오니까 연장 해서 실제 보는 모양은 이런 모양이 가능해지는 거죠. 필렛 하면 이 모양이 나오고 중심선도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여기서 끝낼 수 있습니다. 라인에서 이렇게 내리시면은, 자, 직교를 해야겠죠. 그죠? 자, 직교 라인 직교. 자, 라인 하시면은, 자, 오프셋에서 요점에서 요점까지 하면 요거 나올 거고, 오프셋 요점에서 요점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트림 해도 되는데, 자, 여기 요 라인이 나오니까 일단 좀 이따가 봅시다. 트림해서 혹은 필렛에서, 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라인에서 요 부분이 여기까지 오겠죠. 자, 라인에서 요 부분이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라인에서 요 부분이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라인에서 요 부분이 여기까지 오는데, 자, 트림을 해서 이렇게 잘라주고 나면은 요 모양이 나오는데, 실제 요 부분 뒤에서 보는 거니까 이건 수문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수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모양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오프셋에서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잡으시면 요거 모양 위에서 보는 모양 나오죠. 자, 오프셋 여기서부터 수직점 잡으시면 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라인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기 됐으면은 라인에서 요 부분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요 부분도 밑으로 내려오고, 요 부분도 밑으로 내려오고, 요 부분도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자, 그러면 라인에서 여기서부터 수직점 잡으면은 여기 나오죠. 자, 오프셋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잡아주는 거나, 오프셋에서 요 점 잡고 직교 잡아서 요게 요 점 잡으면은 결국 요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될 거예요. 오프셋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라인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를 다 지우겠습니다. 요 모양이 나오죠? 결국 이 형태는 나중에 똑같은 평행이기 때문에 카피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카피 요거죠. 복사 해서 여기서 요 도면이 이대로 가면은, 자, 이거 지우고 난 다음에 특성 일치시키면 이건 뒤에 가려진 면은 보이지 않죠. 자, 여기는 보이는 면이고 이쪽은 보이지 않는 면. 그래서 라인 잡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국은 연장을 하면은 여기까지 수문선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수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성 복사해서 이렇게 하면 수문선 되죠. 그리고 여기는 보여져요, 실제 형태가. 그래서 요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정면도에서 보이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 나올 거고, 자, 여기 중심선 끌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여기는 이렇게 가겠죠. 자, 이렇게 가면은, 자, 랭센에서 델타에서 3mm 정도 주면 이렇게 튀어나가겠죠. 자, 그러면 숙성 복사하면, 자, 대칭하겠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잡으시면 대칭이 되겠죠. 물론 여기 중심선 연결해도 되지만,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 형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뭐 이 형태를 가지고 이제 치수 넣으면 되겠죠. 예, 어떻습니까? 이걸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는 나중에 라인에서 여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직교 잡으면은 여기가 나오겠죠. 라인에서 직교 잡으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자르기 해서 여기를 자르고 난 다음에 특성을 일치시키고 랭센 델타 3mm 해주면 이렇게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카피하시면은 요 점에서부터 이렇게 카피를 해준다면 이 점이 굳이 필요 없겠죠. 자, 요런 형태가 됨으로써 이제 요 모양이 나올 거고, 자, 여기 나왔을 때도 카피해서 이 두 개의 선을 이렇게 내려온다면 중심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귀찮으니까 라인 한 개 쭉 꺼서 트림 해주고, 트림 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 없애면은 될 거고, 잘 보시면 여기 나오는 요 선이 나오죠. 귀찮으니까 돼요. 오프셋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나오죠. 오프셋 여기서부터 여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속성 복사를 MA 해서, 그러면 여기서 밀러 시키면 될까요? 카피가 더 편하죠. 같은 중심이니까. 카피 하실 때는 여기서 여기 잡으셔서 중심 잡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구멍이 이렇게 관통된 거를 좀 잘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우리 스플라인 기억나시죠? 스플라인에서 직교를 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엔터 쳐가지고 자르고 난 다음에 이제 부분 단면입니다. 이 부분만 단면할 거예요. 그러면은 특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외형선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요건 뭡니까? 가는 선으로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해칭 들어가서
여기 넣기 넣고 일반적으로는 45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속 특성을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 이렇게 됐다는 거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그대로 다 나오는 거고, 여기는 어때요? 보조 투상을 하게 되는 거죠. 보조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중심이 그대로 나올 거니까요. 그럼 나중에 치수 넣으실 때 이제 하나하나 치수를 넣어 주실 때는 뭐 각도 치수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도다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에 있는 치수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정렬 치수를 사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정도 50 치수가 나오는데, 이 문자가 이렇게 나와야겠죠. 피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치수도 자 여기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10에서 오스냅에 의해서 저쪽으로 걸렸습니다. 조금 밖으로 빼놓든지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정렬 치수 사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1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거리, 여기서부터 이거는 이제 대칭도라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중심거리가 이렇게 나올 거고, 전체 가장 큰 건 여기서 할까요? 이렇게 주셔도 되죠, 그죠? 예, 이렇게 하고 높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높이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필요할까요? 이거는 의미 없는 길이죠. 도면을 제대로 그린다면 다 나오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오히려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 이런 식으로 치수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치수 넣으려니까 이 부분이 좀 걸리적거리더라.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됩니까? 주석에 들어가시면은 치수를 끊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치수 끊기 기능이 있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끊겨요. 근데 치수선이 끊기는 게 아니죠. 치수 보조선이 끊겨야 되니까 끊을 보조선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끊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은 연관을 해제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요거 움직이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완성 치수가 또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완성 치수, 여기 완성 치수 있죠, 그죠? 예.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형태가 뭐 나올 거고, 이제 여기에 지름 표시를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혹은 L2 기억나시나요? 리드선에서 한 60도 정도 각도로 점 찍고 엔터 엔터 엔터해서 4 %% 파이 15 이렇게 해주시고, 컨트롤 엔터나 X 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이게 안 되시는 분 L2에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S 쳐서 부착이 맨 아래 행 밑줄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글자 중간에 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 형태가 좀 어느 정도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예.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안 한다면은 치수 보조선이 치수 보조선이 아니고 보조 투상이 없다면은 형태가 되게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정투상, 삼각법에서 정투상만으로 표현할 때 오히려 이해도가 떨어지고, 또 그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줄이기 위해서 뭐 보조 투상이라든지 단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써야 한다는 게 무조건 정답은 없는데, 작도자, 설계자가 이 도면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잘된 투상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이제 되는데, 보조 투상 이런 정도만 익혀두시면은 아마 웬만한 도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상도를 보고 이렇게 도면을 만드실 수도 있어야 되고, 거꾸로 이 도면을 보고 이러한 투상을 머릿속에서 떠올리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돼요. 앞에서 이제 3D 모델링 잠시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쭉쭉쭉 뽑으면 나오죠. 근데 제일 문제는 이 3D 모델링만 하시다가 보면은 투상에 대한 도면을 해독하는 능력이 상당히 약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 도면 자동으로 만들어주니까.
근데 우리가 있는 KS 규격에 의한 작도법을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도면 작도하실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연습이 돼야지 도면 보고 물체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은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